뭘 해야 되냐라고 할 때 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얘기가 많지만 저는 공정한 기회를 만들어주는 게 또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게 정부의 역할, 공직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공정함. 우리가 모여서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게 해줘야 됩니다. 억울함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인 거거든요. 불평등과 격차에서 오죠. 차별에서 옵니다. 불평등, 격차, 차별을 없애는 거.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 내가 차별받지 않고 있다. 나 억울하지 않다. 나는 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그런 예를 들면 공평한 기반 위에서 원칙과 질서가 지켜지고 약속이 지켜지고 합의가 지켜지는 토대 위에서 합리적 경쟁이 가능해지는 거죠. 기가 막힌 일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교육청이 서울초등교장협의회 총회 참석을 독려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걸 다뤄보겠습니다. 지난해 3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문을 보실까요? 창의적 민주시민을 혁신미래교육 서울교육청이라고 씌어 있습니다. 그 옆에 청렴 서울교육이라는 마크가 있습니다. 각급 학교 모든 공문까지 이 마크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교육청이 그 무엇보다 역점을 두는 시책인가 봅니다. 이 마크가 부끄럽지 않게 교육청이 앞장서고 있을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목을 보면 2019 서울초등학교 역량 강화 연수 및 총회 참석 안내입니다. 이 공문의 목적은 연수가 아니라 총회 참석입니다. 연수는 총회를 위한 둘러리 행사일 뿐입니다. 1. 관련 서울교장회 19-07 2019년 3월 14일. 이것은 서울교장회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보낸 문서라는 것입니다. 이건 공문이 아닙니다. 사문서입니다. 왜 이런 절차를 굳이 할까요? 사문서를 공문으로 하기 위한 술책입니다. 사적 모임을 공적 모임으로 가장하기 위한 것이죠. 교장들은 기관장으로서 총회 참석을 출장 처리하기가 얼마나 껄쩍지근하겠어요? 얼마나 간사한 짓거리입니까? 또한 교장회 총회는 일반 교장들에게는 별반 관심이 없을 거예요. 정치적으로 야심 있는 몇몇 교장들에게나 관심 있지요. 참석률이 적어 썰렁하게 되니까 강제성을 띠나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구치교육청까지 힘을 빌 필요가 있을까요? 다음을 읽을게요. 2. 서울특별시 초등교장회에서는 2019 서울초등학교장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수를 실시한다 하오니 단위학교 및 기관에서는 해당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희연 교육감이 교장들 모두 모여라 이겁니다. 어쩌면 이리도 자상하실까? 교장들 이 따뜻한 마음에 눈물 나오겠네요. 일시 장소가 있네요. 대상에는 서울초등학교장 전원 사립교장들도 포함될 거예요. 그리고 교장 출신 전문직도 포함합니다. 일정을 보면 교장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할 거예요. 교장스런 주제들입니다. 글쎄요. 이런 주제로 자체 연수가 잘 이루어질까요? 자료는 그럴듯하게 잘 만들었겠지요. 교장들 중에는 연구사 출신도 있을 거고 정책을 담당했던 분도 있을 테니 잘 만들었겠지요. 뭐 승진하려고 눈도장 찍고 싶어하는 교감 장학사 많은데 그 사람들 시키면 영광이라 여기며 서로 하려 할 텐데 연수자료야 식은 죽 먹기일 겁니다. 연수자료는 그렇다 치고 실제 연수가 잘 이루어졌을까요? 교직의 특징을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지요. 교사들은 항상 아이들 앞에서 가르치는 게 일상이라 10년, 20년 교직 생활하면 남을 지도하는 것에 익숙해져 남의 지도를 받는 것은 아주 싫어합니다. 아주 당연한 모습이죠. 일종의 직업병입니다. 교장들은 30년 이상 남을 가르쳤지요. 강제 연수야 출세하기 위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지만 이런 연수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이건 연수라 볼 수 없어요. 그저 그렇고 그런 교육 담론에 지나지 않아요. 하여튼 이런 연수가 제대로 실시되었을까는 시민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듣기로는 오전에는 총회 식전 행사로 간단한 강연이 있기는 한데요. 참석 인사 소개와 인사말, 임원 선출 등 총회 진행이 주 활동이랍니다. 점심 후 오후 일정을 보면 토론입니다. 강당에서 토론을 한다고요? 상상이 갑니까?
학교에서는 진지하게 토론하는 경우 거의 없어요. 토론을 한다 해도 운동회 어떻게 할까? 진도 정도 이야기하지요. 토론이라기보다는 담소라 할까? 거의 지시 전달 일변도입니다. 회의 중 질문이라도 좀 하면 바로 눈치 줍니다. 나중에 꼭 한마디 듣습니다. 점심 먹다 보면 참석 시간도 놓치고 폭탄주도 한 잔 걸치겠죠. 학교로 돌아가는 분도 있을 거고, 듣기로는 몇몇 참석자만 서성대다 눈치보다 슬그머니 가고 진행자뿐이었답니다. 이 공문 누가 보냈는지 볼까요? 에그에그 서울교육감이네요. 조희 연교육감이 보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감 이름으로 공문을 만들어 보낸 것입니다. 지랄도 가지가지입니다. 수신자를 보면 11개 교육지원청, 초등 전체 학교, 그리고 직속기관 그러니까 시교육청의 모든 공공기관의 초등교장 출신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야말로 총동원령입니다. 시행부서는 초등교육과이네요. 담당장 학사, 장학관, 초등과장의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어요. 이런 공문도 있나요? 이미 전국 공공기관에서는 모든 공문에 담당자를 실명화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2014년 문용린 교육감 때부터 민원 처리까지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실명제를 하는데 교육감의 명의로 나가는 공문에 담당 장학사, 장학관, 초등과장의 이름이 없다는 것은 뭔가 엄청 캥기는 것이 있지 않나 봅니다. 교육감의 지시가 없으면 이런 공문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담당 부서 담당자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다. 뭔가 이상합니다. 이 공문은 정보 공개한 문서이므로 날조된 공문은 아닐 게고,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공문을 초등교육과 단독으로 했을까요? 그러면 큰일 나지요. 초등교육과 일탈 행위라면 간땡이가 부은 거지요. 세상엔 별의별 또라이가 다 있지요. 교육청에 없으리라는 법 없지만요. 그래도 개인적 일탈 행위로 이런 일을 할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인 서울교육청에 그런 또라이가 있겠어요? 초등교육과 개인적 일탈이 불가하다면 소설을 써볼까요? 교육감이 초등교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스스로 이런 공문을 생산하게 했을까요? 글쎄요. 아니면 누군가 간신 같은 놈이 교육감을 살살 꼬드겨 구두 허락을 받아 교육감이 비서실장이나 국장을 통해 초등교육과에 지시하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초등교육과는 이 공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니 담당자 실명을 적시하지 않은 거실입니다. 초등교육과 개인적 일탈로 이 공문이 생산되었다면 담당자들은 법적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교육감이 지시하였다면 이 또한 엄청난 파장이 될 수밖에 없겠지요. 다시 말하지만 교장회 총회는 사적인 교직원 임의단체입니다. 이런 임의단체에 참석을 독려한 것은 이권 개입이 될 수도 있고 직권남용도 될 수 있고 법적으로 걸면 뭔가 걸릴 것 같네요. 2015년에 감사원은 교직원 임의단체의 회비 등 지출 부적정에 대한 시정조치를 교육청에 통보하였습니다. 이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이런 공문을 지시하였다면 탄핵 사유입니다. 교육감은 지도 감독해야 할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이 공문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공문입니다. 교육청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서울교육청 출장비 전수조사 결과로 볼 때 기대는 어림없을 것 같습니다. 교장회 총회는 사적인 행사입니다. 이런 행사의 출장비를 일비로 처리하였습니다.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였다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입니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은 교장회 총회 참석도 공적인 업무라 하였습니다. 교장회 총회가 어찌 공무냐고요? 교장회 총회는 사적 업무입니다. 근무 시간에 이런 일 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장회 총회가 공무라면 교원단체나 직장협의회의 온갖 대회도 공무가 되어야 하지요. 교장들이 되면 교사들도 되어야지요. 교장은 되고 교사들은 아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장단의 행사는 그 뿌리가 깊어 60년이 넘게 이루어진 것으로 교육계의 캐캐묵은 적폐 중 하나입니다. 어느 정권도 그네들 영린을 거슬린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교육청 가지가지합니다. 개질 알렘병을 다 떨고 있어요. 이런 계맹이 없는 조직은 쓰레기통에 쳐넣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으로 내가 차별받지 않고 있다. 나 억울하지 않다. 나는 공평하게 대우받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그런 예를 들면 공평한 기반 위에서 원칙과 질서가 지켜지고 약속이 지켜지고 합의가 지켜지는 토대 위에서 합리적 경쟁이 가능해지는 거죠. 까라TV입니다. 오늘은 좀 길었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평등교육학부모회 회원 및 후원회원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